왜? 글쎄요.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항상 그러셨어요. 항상 하셨던 말이 세상을 똑바로 보고 살아야 된다고. 똑바로 보고 살라고. 그랬는데 그땐 별 생각 없었거든요. 별로 깊게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거죠. 근데 이게 정말 신기한 게 아버지 돌아가시던 날이었거든요. 그날도 그 말을 하셨는데 이게 진짜 머리를 띵 맞은 듯이 아버지가 무슨 뜻으로 그 말했는지 처음으로 이해가 가더라고요. 뭔가를 똑바로 보면요, 문제가 보여요. 그 다음 뭔 줄 아세요? 그걸 바꾸고 싶어져요. 그게 저를 움직이는 동력이 돼요. 날 불편하게 하는 것들. 모든 위대한 일들은 이런 작은 것들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건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니까요. 가만히 앉아서 생각만 하고 바라기만 하는 것만큼 한심한 건 없거든요. 지금 우리 사회는 굉장히 필요한 상태에 놓여 있어요. 1964년에 진행됐던 인구 과밀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어쨌든 결론은 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 사회는 강제적인 순환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과학적으로 그래요. 제가 이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없을 때 이 연구 결과가 저에게 큰 영감을 줬던 것 같아요. 이 연구 관련된 논문에 이런 단어가 사용되거든요. 청수. 전 시작을 끄는 거죠. 근데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세상을 똑바로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역할이 뭔지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시도하세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세요. 그럼 세상이 바뀌게 여기까지 합시다. 잠깐만요. 가져갈게요. 다음 소식입니다. 시간여행자 유선이 실종됐다는 소식입니다. 유선은 테러 사건의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사건에 투입된 지 하루 만에 실종됐습니다. 유선이 타임머신을 소지한 채 실종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타임머신의 행방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제보를 바라며 극비에 있던 타임머신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타임머신의 모습인데요. 겉보기엔 평범한 시계처럼 보일 수 있기에 찾아내는 것이 더욱 까다로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 시계와 다른 점은 시간을 이동하는 버튼이 있다는 것입니다. 타임머신의 뒷면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시간 이동을 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경찰은 이를 발견하면 건들지 마시고 그 자리에 둔 채 즉시 112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타임머신이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 어?
경찰은 타임머신이 범죄의 왜? 글쎄요.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항상 그러셨어요. 항상 하셨던 말이 세상을 똑바로 보고 살아야 된다. 똑바로 보고 살라고. 최근 식품관리협회 FIS에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커피가 강한 의존성을 가지고 있다며 지식품으로 지정해야 된다는 내용인데 홍 박사님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식 입장이라고 하기엔 애초에 그 단체가 공식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백날 말해봤자 최근 식품관리협회 FIS에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커피가 강한 의존성을 가지고 있다며 금지식품으로 지정해야 된다는 내용인데 홍 박사님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식 입장이라고 하기엔 애초에 그 단체가 공식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백날 말해봤자 식품관리협회 FIS에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커피가 강한 의존성을 가지고 있다며 금지식품으로 지정해야 된다는 내용인데 홍 박사님은 이 상황에 대해서 공식 입장이라고 하기엔 애초에 그 단체가 공식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백날 말해봤자 어떤 전문가가 그딴 사람들 뭐잘 듣는 거 친구가 뭐 네, 그러면은 일단 박사님도 이해하기 어려우시다는 얘기하신 거죠? 우리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어도 커피를 금지 음식으로 하겠다는
오전 4시에 있었던 테러 사건의 범인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범인은 자신이 유명 만화가 2호의 열렬한 팬임을 밝히며 팬심으로 저지른 일이라는 알 수 없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곳, 세상에 기록되지 않은 태초의 시간으로 향하는 것이었다. 그곳에 무엇이 있을지 전혀 알 수 없었기에 두려웠다. 그러나 그곳에 도착한 내가 마주한 것은 놀랍게도 그저 바다였다. 땅을 침범하기를 반복하면서도 결코 경계를 넘진 않는 파도의 움직임. 얕은 곳에선 발을 간지럽히고 그보다 깊은 곳에선 생명도 연단하는 권위. 하늘과 맞닿아 있는 지평선. 내가 늘 봐오던 바다와 똑같은 모습이었다. 사람의 손길을 거치지 않고 태초부터 이토록 온전한 모습을 보며 난 처음으로 완벽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었다.